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어제 예정됐던 임시회 일정을 돌연 취소하며 후반기 개원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습니다. 경남에서도 전두환 흔적 지우기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통합 10주년을 맞은 창원시가 더 큰 도약을 위해 균형 발전과 특례시 승격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멸치 어획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남해안에서 멸치잡이 선단이 조업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어획량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어제 예정됐던 임시회 일정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후반기 개원 첫날부터 파행을 빚은 건데요.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도의회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개원 첫날, 원구성을 마무리하기 위해 잡혀있던 임시회 일정이 오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지난 29일 선출하지 못한 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을 뽑고 상임위원을 선임하려 했지만 아예 열리지도 않은 겁니다. 이유는 원활한 원구성을 위해 시간을 갖자는 것.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새로 선출된 의장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의장 직권으로 연기를 하고 통보하라고 직원들이 직접 지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후반기 의장과 제1부의장이 민주당 당론대로 선출되지 않았다고 책임을 통합당으로 전가해 통합당 몫의 제2부의장 선거에서 무더기 무효표를 던지고 나아가 후보까지 낸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2부의장까지 차지하려는 그러한 작태에 대하여 우리 미래통합당 도연일동은 분노를 느낍니다. 통합당은 항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몫인 2개의 상임위원장직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최대한 빨리 임시회를 소집해 제2부의장 재선거와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지만 그야말로 안개 속입니다.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민주당 내홍이 새로 뽑힌 의장에 대한 비협조로 나타나는 데다 여야 갈등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1대 의회가 출범부터 내내 강조했던 소통과 협치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경남에서 전두환 씨 흔적 지우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미 충청북도의회는 청남대에 설치되어 있는 전두환 씨 동상 철거를 위해 조례 개정에 들어갔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와 진보당 경남도당이 경상남도 의회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 조례는 지난 2011년에 제정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남도 의회에서 전두환 기념사업과 행정자산 취득 배제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올곧게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전두환 동상 철거를 추진 중인 충청북도 의회는 최근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두환 기념사업을 두고 벌어진 찬반 논란을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그 갈등이 증폭이 되겠지만 앞으로 좀 해마다 그 진행되는 그 갈등은 이제 없어지겠다. 이제 좀 이러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죠.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난달 초 시민단체와 면담에서 전두환 기념사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보당 경남도당이 지난달 말까지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의회, 창원시, 합천군, 창녕군에 요청한 전두환 잔재 청산에 대한 공식 입장에 답변을 내놓은 것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맑은 날씨에 쨍쨍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경남 지역의 낮 기온 27에서 29도 분포를 보이며 어제만큼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9도, 진주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창원 27도, 진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거창, 함양 등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잠깐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가량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9도, 함안 1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8도, 거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7도, 산청 18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7도, 합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명암과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창원시는 통합 10년을 맞아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히 균형 발전과 특례시 승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볼 왼쪽으로 갑니다. 이 타구는 통합시 출범 뒤 추진된 NC 다이노스 유치. NC의 활약에 힘입어 침체됐던 상권은 활력을 되찾았고 시민들의 화합과 결속력도 단단해졌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 구장을 마산으로 바꾸는 대신 진해엔 첨단 산업연구단지 유치를 약속해 균형 발전도 꾀했습니다. 처음에 통합시 될 때는 우리가 소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마산 시민들이. 그러니까 NC 구단이 생김으로써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30%에서 50% 활성화되다 보니까 통합 뒤 창원권의 예산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마산 진해권 발전을 위한 예산은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역 간 불균형이 지적될 정도로 균형 발전은 창원시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커진 몸집에 어울리는 행재정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특례시 승격도 추진됩니다. 인구 3만의 의령군과 인구 104만의 창원시의 권한이 같아 생기는 한계를 특례시 승격으로 극복하자는 것으로 창원시는 연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덩치에 걸맞는 옷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통합 창원시에 맞는 제도,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쇠퇴해가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스마트 기술 중심으로 바꾸고 제2신항을 기점으로 한 동북아 신해양 거점 도시로의 성장 등은 도시 활력을 이끌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도시가 하나로 합쳐진 지 이제 10년을 맞는 창원시. 그동안은 도시 성장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커진 몸짓에 걸맞는 내실 다지기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우리나라 멸치 어획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남해안에서 멸치잡이 선단이 금어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조업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수온의 영향으로 어장 형성이 잘 돼서 어획량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시 한산면 추봉도 앞바다. 멸치잡이 배들이 삼각형 모양을 유지한 채 그물로 바다를 훑습니다. 30여 분 뒤 양갈래로 나뉘었던 배들이 다시 만나 그물을 끌어올리자 그물 안은 은빛 멸치들로 가득합니다. 산란기인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금어기를 끝내고 다시 멸치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최초에 그렇게 많은 건 예상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나와서 이 정도라도 괜찮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잡아올린 멸치는 펌프를 이용해 가공선으로 옮겨 실은 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곧바로 삶습니다. 수협은 올해 위판 목표를 지난해보다 120억 원이 많은 1,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습니다. 내년보다 수온이 좀 좋고
작황이 좀 좋기 때문에 증가할 기로 좀 예상됩니다. 특히 또 조업 일수가 예년보다 좀 늘어날 거로 그리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해안에서 잡히는 멸치는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어기를 끝내고 다시 조업을 시작한 남해안 멸치잡이는 내년 3월까지 9개월 동안 계속됩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오늘 오전 10시 거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사천 에어쇼 공동 주최기관 1차 협조회의가 오늘 오후 3시 30분 사천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지방세 국세 통합민원실 개소식이 오늘 오전 10시 산청군청 1층 통합민원실에서 열립니다. 제13회 경남도지사기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오전 9시 의령공설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가야 반딧불이 전달식이 오늘 오전 11시 김해 시장실에서 개최됩니다. 통합 열돌 기념 로봇랜드 자유이용권 만원 이벤트가 오는 5일까지 로봇랜드 테마파크에서 펼쳐집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후반기 2년은 진주미래 100년을 열어갈 주요 사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민선 7기 전반기 2년을 공감과 소통의 열린 시정으로 부강한 진주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후반기에는 항공우주특별시 도약과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등 대형 역점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도 어제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7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3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허성곤 시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일자리 넘치는 경제도시 기반 마련과 가야 건국 2000년 세계도시 김해 도약, 동남권 메가시티의 중심도시 조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상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어제 진주시의회에서 열린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이상영 의원은 재적의원 21명 중 11표를 얻어 과반이 넘었으며 민주당 서정인 의원은 9표를 얻었습니다. 부의장엔 박금자 의원이 선출돼 의장과 부의장직 모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이 차지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은 전국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없는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고 지적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김해시 한림면의 한 알루미늄 폐기물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알루미늄이 물과 접촉하면 폭발하기 때문에 현재 공장 주변에 모래로 방여벽을 쌓아 불이 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경남 소방본부는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2-3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 노동조합연대는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탓에 노동자 1000여 명이 거리로 내쫓겼다면서 두산중공업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으로 재편돼도 고용 보장이 우선 담보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 중소협력업체가 회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41살 송모 씨가 어제 창녕군으로부터 유공표창을 받았습니다. 송 씨는 지난 5월 29일 창녕군 대한면에서 피해 아동을 발견해 근처 편의점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인근 경찰서에 데려다주는 등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합천군 동부농협과 합천유통 등 농산물 상지 공판장에서 햇마늘 경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첫 경매에서 최상품은 킬로그램당 3,000원 이상에 거래됐으며 합천에서는 올해 869헥타르에서 18,900톤의 마늘이 생산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2년 10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지난해 5월 2,097세대에 달하던 김해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 5월 319세대로 감소해 미분양 관리 지역 해제 기본 요건인 500세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창원시의 현안인 가칭 북면 1구 신설 사업이 올해 제2차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가 급증한 북면 감계리 일원에 31학급 학생 1,000명 정도가 학습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짓는 것으로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심사에선 여좌지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창원시가 의뢰한 사업 5개 모두 통과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지급된 성과급을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진공은 임직원이 받은 성과급의 일부를 반납하거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해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업난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에 지역인재 8명 등 모두 87명을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진공은 오늘 본사에서 상반기 채용 직원 50명과 가족들을 초청해 신입 직원 임명장 수여식과 환영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